안녕하세요. 주경야독의 이대표입니다. 자, 오늘 미국 시황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오늘 굉장히 좋은 뉴스가 하나가 올라와서 그 뉴스를 같이 읽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뉴스를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확인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중요한 부분 왜 이쪽이 앞으로 슈퍼 될 수밖에 없는지 그것에 대한 뉴스인데 굉장히 내용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자체적으로 좀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먼저 미국 시황입니다. 다우지수가 35,215포인트, 나스닥이 13,959포인트로 각각 0.2%, 0.1% 조정을 받았어요. 자, 아마존이 이제 그 시간 외로 이제 87%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를 했고, 애플도 이제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아직 지금 이제 미국 시황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이게 조정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국내 시장 역시 급락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긍정적인 시선은 유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주도주 섹터였던 뭐 반도체가 좀 크게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지만 지금 바이오가 또 대세 또 상승 섹터로서 또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또 반도체 종목들이 또 움직일 때는 또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긍정적인 시선을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은 8월 말부터 조금 보수적으로는 투자를 전환을 해야 되는 만큼 지금 당장은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뉴스를 딱 보면서 이 뉴스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봐야겠다 라고 하는 거 한번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조해드렸었던 섹터 중에 하나가 변압기 쪽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변압기, 기본적으로 변압기,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다. 예, 그죠? 이 전력 인프라에는 전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사실상 보면 신재생, 뭐 풍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 태양광 이거 다 포함됩니다, 사실. 그래서 전선, 변압기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제 뉴스를 좀 보면요, 실제로 이제 팩트를 정확하게 체크해준 그런 뉴스였는데 동아일보에서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드리자면, 자, 탄소 중립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일까를 봤을 때, 그죠? 우리가 지금 전기 자동차도 확산이 되고 있고 2차 전지 기술도 좋아지고 있고 태양광 풍력도 있겠지만 수소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구리전선과 변압기다 라는 포인트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자, 근데 실제 제가 이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던 그런 주된 포인트들이 여기에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보면 자, 지금 프랑스에서 풍력발전소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풍력발전소 건설이 아마 8년 뒤에나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보게 되면 건설 자체는 12개월이면 충분하다. 근데 문제는 전력망이다.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 자체가 이런 전력망을 토대로 우리가 원하는 소비자한테 쫙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풍력 발전에서 아무리 잘 돌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변압기가 필요한 게 뭡니까? 변압기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해당되는 전력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변압기입니다. 우리가 소비자가 쓰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그 볼트와 그리고 실제로 생산되는 그 볼트의 수가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전환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변압기죠. 그래서 변압기는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투자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도 주택 시장이 굉장히 좋죠. 사실 미국이 지금 그 중국은 주택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만 미국은 주택 시장이 여전히 견조합니다. 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주택 시장이 호황이지만 미국 전역에 공사를 하지 못하는 곳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다? 변압기가 부족해서다.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목재와 장비 부족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대비를 해왔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전력 변압기 자체를 구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주택 프로젝트 5건 중 1건은 변압기 부족 문제 때문에 건설이 지연되거나 취소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여기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미국에서 가정용 작은 변압기는 조달하는데 18개월 정도 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대형 변압기는 20개월에 39개월이 걸린다. 제가 아직 지금까지 한 3년 이상의 일감을 쌓아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변압기 쪽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실적을. 이게 오히려 최근에 보면 이제 양극재와 좀 비교를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양극재보다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안정적인 이익을 계속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2차 전지는 뭐죠? 계속 자본을 지금 투하해야 되죠. 그죠? 자본을 계속 투하해서 투자를 늘려야 됩니다. 반면에 변압기는 어때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장에서 계속 생산만 해내면 돼요. 물론 앞으로 이제 증설까지도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따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이 증설 부분이 지금 쉽지 않다라는 부분도 같이 나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기관들이 내놓고 있는 지금 전문 기관들이 내놓고 있는 이 전기 인프라 혁명 관련해서 어떤 레포트들을 내고 있는지를 보시죠. 자, 일단 먼저 블룸버그. 전 세계가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력망에 2050년까지 21조 달러를 투자해야 된다. 얼마야 도대체? 200조, 2000조, 이경이죠, 이경. 그죠? 어마무시한 수치입니다. 이걸 투자해야 된다. 이경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 연간 전력망 투자 금액은 2022년도에 2,740억 달러였지만 2040년, 50년 이 기간엔 연간 8,710억 달러 늘어나야 된다. 즉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보통 이제 사이클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3년 동안 사이클이 잘 돌다가 보통 3년은 크게 빠져요. 그죠? 수요가 크게 빠집니다. 자, 근데 전력 케이블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게 국제 재생 에너지 기구 전망치를 좀 보게 되더라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재생 에너지 전력이 현재 3,000기가와트에서 1만 기가와트로 증가해야 된다. 매년 평균 1,000기가와트가 늘어나야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에 따라 전력망에 대한 전 세계 투자 금액도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미국 국립 신재생 에너지 연구소에서도 비슷한 관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한 이야기도 한번 같이 한번 들어봅시죠. 일론 머스크 제가 이전에도 뉴스를 한번 공유해드린 적이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캘리포니아 전기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로 전환하려면 전기 출력이 지금의 3배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정전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탄소 중립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가 투자가 늘어나야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근데 그거에 필요한 전력망 구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원래 선제적으로 대응되었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것이 지금 공급보다도 수요가 한참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변압기 관련된 업체들이 증설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공장 증설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자, 근데 왜 그게 불가능할까요?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입니다. 좀 보게 되면 미국 변압기 업계에서는 일단 강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거리가 좀 발생하고 있는데 미국 행정부가 배전용 변압기 코어용 강철을 미국에선 쉽게 구할 수 없는 비정질 강철로 바꾸도록 2027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탄소 중립 시대로 가기 위해서 에너지 낭비가 적은 이런 부분으로 바꿔라 라는 지침이 좀 떨어졌는데 가격이 좀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변압기 제조업체들이 지금 현재 생산 설비를 바로 늘렸어요. 근데 갑자기 4년 뒤에 그 제품 판매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지게 된다면 누가 여길 투자하겠어요? 그죠? 이 부분이 지금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문이 밀려 들어와도 증설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환경적인 요소들, 뭐 폭풍, 산불 이런 것들이 나서 지금 수백 대의 변압기가 파괴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변압기 업체들이 절대 증설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가격이란 부분을 좀 설명드렸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변압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죠? 그럼 여기에 이제 수출 가능한 기업이 한국이 있어요. 한국. 이거를 잘 노려야 되는데 이 사이클을 지금 한국도 증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증설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2040년까지 그냥 이 주식 들고 가면 될까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증설이 가능한 시스템이 뭔가가 요건이 완비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이 업체들이 다 증설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 10,000개의 변압기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감안을 해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25년까지 그러면 앞으로 2년 동안 10,000개의 변압기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생산할 수 있는 양이 3,000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가격이 폭등하겠죠. 필요한 건 10,000개인데 3,000개밖에 생산을 못해요. 자, 근데 업체들이 증설을 해서 10,000개로 늘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이클이 조금 더 빨리 앞당겨지겠죠. 그죠? 10,000개를 생산해낼 수 있으니까. 가격이 피크 찍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보면 실적이 조금 감소될 수 있는 그런 국면도 도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변압기 업체들이 증설을 안 하는 데서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변압기 업체들이 어떻게든 지금 증설을 해 나갈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볼 수 있는 거. 자,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뭐 재룡전기,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뭐 등등이 있겠죠. 그죠? 관련해서 뭐 전선을 생산한다든가 관련해서 변압기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업체들이 지금 현재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주가가 크게 폭등했다가 또 시장이 너무 또 저기가 되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초전도체 관련주로도 또 갑자기 엮여갖고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폭락할 때 같이 폭락해요. 사실은 반대여야 돼요. 초전도체가 나오게 되면 변압기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근데 초전도체는 어떻게 됐죠? 최근에 초전도체가 아닌 것 같다 라고 어제 발표가 났었죠. 자, 그러면 원래는 변압기 업체들의 주가가 올라야 돼요. 근데 굉장히 시장이 재미있게 주가가 같이 빠집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회로 포착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오늘 시장에서도 변압기 업체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저만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을 주워 담을 겁니다. 그죠?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종목들을 주워 담게 돼요. HD 뭐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으니까 그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종목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폭락했을 때 만약에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폭락을 했을 땐 오히려 이쪽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명시합니다. 초전도체는 수십 년 후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관련된 기술이 저는 당연히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눈에 보이는 팩트상에서 사이클이 도래를 했고 연간 실적을 계속적으로 좋게 찍어나가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둬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재룡전기도 그렇고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죠? 거의 다 비슷한 차트의 모양을 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폭락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저 같은 투자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효성중공업만 그나마 랠리를 이어가고 있어요. 어제도 한 13%, 12% 정도 올랐네요. 자, 효성중공업을 제외하고는 다른 종목들은 지금 주가를 오히려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관심을 둬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